안녕하세요. 연력학 2 제12장 화학 반응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 잠깐 들여다보면요. 우리 처음에 화학 반응에 관한 것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식을 쓰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는 그거에 이어서 만약에 이론 공기가 아니라 과잉 공기가 공급됐을 때 우리가 연소 반응 화학식을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파란색으로 쓰는 이 부분이 우리가 이론 공연비에 관한 그런 식이었고, 그 다음에 요게 A를 하나 곱하면 여기다가 1보다 큰 숫자를 곱하면 이게 이제 과잉 공기가 들어갔을 때 화학 반응식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게 A가 들어감으로써 우리가 이제 산소가 추가로 더 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소는 A가 더 곱해져서 조금 더 많은 양의 질소가 아, 남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공연비와 연공비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연공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당량비를 정의하는 그런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 엔탈피와 반응계의 연력학 제1법칙을 적용하는 법을 배웠었고요. 그게 만약에 25도씨 1기압이 아닌 조건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온도에서 생성물이 들어와서 25도씨가 아닌 그런 아, 그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생성물의 온도도 25도씨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반응물의 온도도 25도씨가 아니고, 생성물의 온도도 25도씨가 아닐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생성 엔탈피 이외에, 그러니까 그 기준 온도와 압력에 해당하는 것만큼에서부터 그 엔탈피를 추가로 더 고려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화학 반응을 통해서 반응열이 나온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메탄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메탄과 그 다음에 산소가 이렇게 반응하는데 얘는 생산 엔탈피가 0이니까 요만큼에 해당하는 것이 어떤 표준 상태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전체 그 반응물의 엔탈피가 될 거예요. 그런데 보통 여기서 생성되는 CO2나 H2는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더 낮은 그런 엔탈피를 갖게 된다. 그래서 요만큼의 차이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열 에너지로 발생해서 나온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연소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이제 연소열을 생각해서 그 연소열로부터 발열량을 결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거고요. 발열량을 계산한 다음에 단일 화염 온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력학 제3법칙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절대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소열을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연소열이라는 것은 이제 반응물의 연소를 통해서 생성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열이죠. 그래서 반응물, 리액턴트 R에서 이제 생성물, 프로덕트 P로 가는 이런 반응이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연소열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어진 온도와 압력 조건에서 완전 연소가 일어났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엔탈피 차이를 우리가 연소율이다라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러면 차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중 거에서 처음 거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 것, 즉 생성물의 엔탈피에서 처음, 즉 우리 반응물의 엔탈피를 빼준 것이 바로 연소열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반응물이라는 것은 그 저기 여기 생성물의 엔탈피라는 것은 생성물, 즉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 아, 그래서 여기 생성물 프로덕트에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뭐 CO2나 H2O나 아니면은 다 타지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질소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거에 해당하는 엔탈피 오브 포메이션, 즉 생성 엔탈피에다가 이게 그 반드시 25도씨 일기압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25도씨 일기압이 아닌 조건에 대한 엔탈피의 차이 이렇게 해서 다 더해주고 생성물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반응물도 똑같죠. 반응물도 반응물에 대해서 그 반응물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연료와 그 다음에 산화제에 해당하는 산소 또는 그 공기에 포함되는 질소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생성 엔탈피와 그 다음에 25도씨 일기압에서 벗어나는 그런 엔탈피를 고려해서 그 앞에 있는 그 몰수들을 계산해 가지고 계산하겠죠. 이렇게 해서 생성물의 엔탈피에서 반응물의 엔탈피를 뺀 것이 연소열에 해당한다. 그런 거죠. 이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연력학 제일법칙에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그 어떤 어, 컨트롤 볼륨 내에 어, 리액턴트가 들어가서 즉 반응물이 들어가서 어, 우리 프로덕트로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력학 제일법칙을 구하면 열 에너지 더하기 들어온 물질의 엔탈피는 일 에너지 더하기 나간 물질의 엔탈피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일은 없으니까 이건 지워지고요. 그리고 이런 반응이라는 것에서는 일이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HP 프로덕트의 엔탈피 빼기 HR, 즉 생성 반응물의 엔탈피라는 것은 결국은 이 우리 컨트롤 볼륨에서 나오는 열 전달량이랑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바로 써놓은 것은 이거는 몰 기준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죠. 요게 지금 다 이게 몰이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몰 기준은 우리가 반응식에서 앞에 있는 개수를 우리가 몰의 개수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소율을 표현하는 매개 변수의 단위는 보통 킬로몰 또는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연료의 단위 질량 아니면은 단위 킬로몰 수에 대해서 우리가 연소율을 보통 계산하게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쓴다고 하면 자 여기에 두 가지 여기 요 위치에 있는 거를 두 가지 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녀석이죠, 윤조. 이건 뭐예요? 표준 상태의 엔탈피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이 표준 상태 엔탈피는 언제나 항상 일정해요. 모든 그 표에서 우리 항상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변화하는 것은 요거 특정 온도와 특정 압력일 때 이 그 프로덕트의 그 엔탈피 차, 그 다음에 우리 그 반응물의 엔탈피 차 요거겠죠. 표준 상태에서는 우리가 엔탈피가 일정하니까 우리가 표준 상태랑 그렇지 않은 거, 그래, 표준 상태가 아닌 그 내용으로 우리가 분리를 해보겠다. 그래서 엔탈피를 표준 상태의 엔탈피와 그 다음에 특정 온도와 압력에 대한 엔탈피의 차로 표준 상태로부터의 요 특정 온도와 압력까지의 그 엔탈피 차를 우리가 델타 H로 이렇게 놓으면 요거를 요 앞에 있는 시그마 NE HF 제로 R 바를 요거를 우리가 표준 상태의 생성 반응물의 엔탈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런 요렇게 곱해서 이렇게 된 녀석을 우리가 NI 델타 HI 이렇게 쓴 것을 우리가 반응물의 델타 H 그러니까 그게 온도와 압력이 표준 상태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그 엔탈피 차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반응물이고요. 요거 이제 생성물은요. 이게 반응물이 아니라 생성물입니다. 생성물인데 제가 여기 반응물을 썼네요. 이게 생성물의 경우에는 프로덕트인데 요거는 N2의 HF 요거 앞에 요거죠 요거. 그래서 N2의 HF 제로 바. 그래서 생성 엔탈피에 해당하는 거
즉 25도씨 일기압. 표준 요거는 제로라는 것은 우리가 표준 상태라는 거고 요건 몰 상태라는 거죠. 그 바를 표현하는 거는 F는 생성 엔탈피를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때 25도씨 일기압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앞에 몰수를 곱하고 그다음에 그때 엔탈피 차이를 곱해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연소율 다시 말해서 HRP 반은 HP-HR인데 HP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HP가 HP 제로 더하기 델타 HP 이렇게 쓸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반응물은 여기서 아, HR0 더하기 델타 HR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지금 표준 상태에 해당하는 요 두 개를 따로 모읍니다. 그러면 HP 제로 빼기 HR의 제로 더하기 그다음에 나머지 요 두 개를 별도로 하나로 이제 또 같이 묶어주는 거죠. 그래서 델타 HP 마이너스 델타 HR 이렇게 묶어줍니다.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표준 상태에서 요 동그라미 0이라고 쓴 거 우리 표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표준 상태에서의 연소율, 연소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5도씨 0.1 메가파스칼에 해당하는 데서 연소가 일어나면 요 값으로 우리가 바로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테이블에서 우리가 바로 찾아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뒤에 있는 요 델타 HP 빼기 델타 HR은 표준 상태이면 이 두 항은 그냥 다 0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표준 상태가 아니면 요것이 각각 그 다른 값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요 두 개의 값이 0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겁니다. 요 뒤에 있는 요 식은 우리가 지금 25도씨 0.1 메가파스칼 표준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때 반응이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고려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써준 거죠.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연소열이라는 걸 이제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여기서 일정한 온도 조건에서 연소 또는 반응 과정 동안에 연소실로부터 전달된 열 에너지를 우리가 할 때 이제 그걸 이제 연소열이라는 것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실제로는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여기서 바깥으로 이제 나오는 발열되는 양을 측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 볼륨 내에서는 우리가 연력학 법칙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탄소랑 산소랑 만나서 CO2가 되면 이렇게 컨트롤 볼륨 내에서 나오는 것이 마이너스 즉 다시 말하면 컨트롤 볼륨에서 해석을 하면서 마이너스 값이라는 것은 컨트롤 볼륨이 열을 잃는다라는 건데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요 값을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측정된 요 값을 우리가 발열량이라고 합니다. 요 발열량, heating value 또는 반응열, 그래서 heat of reaction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정압의 과정이거나 아니면은 정상 상태의 정상 유동 과정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이 발열량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 연소열, 다시 말하면 연력학 제일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했던 이 연소열이 에다가 그냥 음의 값을 우리가 하면은 바로 우리가 그게 측정하는 그 열량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발열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히팅 밸류, 그 타면서 나온 값 이렇게 연료가 타면서 나온 값, 그다음에 반응열이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연력학 제일법칙에서는 이렇게 구했었잖아요. 연력학 제일법칙을 여기다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1이 0이니까 요거 W 0이 되고요. 그래서 컨트롤 볼륨의 QCB는 요게 이렇게 넘어가면 HP 다시 말해서 생성물의 엔탈피 빼기 반응물의 엔탈피 그래서 요거를 HRP 바 해가지고 요걸 앞에서 우리가 연소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연소열에다가 우리가
음의 값을 우리가 넣어주면, 음의 값을 취해주면 그것이 바로 발열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발열량. 근데 이 발열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위 발열량과 저위 발열량이 있는데요. 고위 발열량은 우리가 이제 생성물 중에는 지금 이렇게 탄소만 있을 때는 우리가 물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생성물에 이제 CO2만 발생하는데, 만약에 이게 생성물 중에 물이 있으면 물의 상태가 액체 상태로 변화하느냐, 아니면 물의 상태가 기체로 있는 상태로 배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측정되는 값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체 상태일 때는 아직까지 에너지가 꽤 많은 상태에서 여기서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하는 열로 측정하는 값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기체가 조금 더 여기서 열을 빼앗기고 요 바깥으로 열을 빼앗기고 물로 배출되면 여기 우리가 측정되는 발열량이 더 크죠. 그래서 이렇게 물로 그러니까 액체로 변화해서 배출되는 때 우리가 측정된 발열량을 우리가 더 큰 발열량이라고 해서 고위 발열량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게 기체 상태로 나갈 때는 아, 조금 더 낮은 발열량이라고 해서 저희 발열량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에너지 레벨로 본다면 연료랑 산소가 만나서 연소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기체 상태로 나가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데 좀 덜 내려간 이런 부분 상태로 기체 상태에 물이 배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 에너지가 조금 덜 우리가 측정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 기체의 물이 조금 더 많은 열을 잃고 그래서 액체로 변해서 이렇게 나갈 때는 더 에너지 레벨이 더 낮아져서 나가고 그 차이만큼 더 많은 열 발열량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고위 발열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예제 문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제 12.10이에요. 다음 조건에서 25도씨의 프로판의 연소율을 어, 킬로몰 기준으로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킬로몰 기준으로 계산하라. 25도씨의 프로판의 연소율입니다. 근데 생성물 내에 액체 상태의 물을 포함한 액체 프로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액체 프로판의 연소율을 구하는데 그때 생성물, 프로덕트의 어, 물이 액체 상태로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 액체 프로판이 연소가 일어났을 때 우리 그 연소율을 계산하는데 그때 우리가 생성물이 액체 상태로 나갈 때와 기체 상태로 나갈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이게 문제를 풀라는 거죠. 이때 프로판의 증발열은 370kJ per kg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프로판을 우리가 기체 상태로 만들어서 우리가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 거잖아요. 공기랑 그걸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SSSF 과정의 연소 화학 반응을 쓴다 그러면은 우리가 프로판은 이런 식으로 수식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화학 반응식, 이론 화학 반응식을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 1에서 12장 들어올 때 처음에 배웠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짜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프로판 1kmol은 44.094kg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로판인 경우에 여기 프로판인 경우에 1몰의 그 분자량이 44.094kg이죠. 따라서 1kmol의 그 프로판이 증발을 하려면 액체 프로판이 이제 기체로 먼저 변해야 되잖아요. 증발을 하려면 먼저 어, 결국은 1kmol이니까 44.094kg이 프로판이 증발했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1kg이 370kJ이니까 370kJ per kg에다가 44.094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관계식이 바로 요거죠. C3H4, 다시 말해서, C3H8, 즉, 프로판 액체 상태가 C3H8 가스 상태로 변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의
열 에너지가 필요하냐라는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는 요 바로 액체 프로판의 이 생성 엔탈피를 알아야지 여기서 요걸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액체 상태의 요거를 우리가 구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런 화학 반응이 우리가 컨트롤 발륨이라고 생각했을 때 화학 반응이라는 컨트롤 발륨을 생각하고 있을 때 여기서는 우리가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일은 0이 되고요. 그러면 우리 어, 우리가 궁금한 요거, 즉 액체 상태의 프로판의 생성 엔탈피는 가스 상태의 프로판의 생성 엔탈피 로 넘어와서 마이너스 QCB가 되겠죠. QCB. 근데 QCB는 얼마입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370 곱하기 40.094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가스 상태의 프로판의 생성 엔탈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프로판이 여기 액체 상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러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 상태에는 지금 마이너스 103. 죄송합니다. 103점이 아니라 마이너스 10만 3,900인데 빼기 QCB 다시 말해서 이때 증발열을 우리가 여기서 계산해 줘야 되는 거죠. 증발열은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370 곱하기 44.094 여기 앞에서 계산해 놨죠. 그걸 계산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12만 215 kJ per kmol. 다시 말해서 요 액체 상태의 프로판의 생성 엔탈피는 마이너스 12만 215kJ per kmol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요 값을 계산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생성 엔탈피를 지금 여기서 구해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식 전체에 대해서 연소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열역학 제일법칙을 집어넣어야겠죠. 열역학 제일법칙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그때 당연히 이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컨트롤 볼륨에서 일어나는 일이 0이고요. 그 다음에 열 에너지를 받고 그 다음에 반응물이 갖고 있는 엔탈피에다가 그 다음에 이퀄 1에너지 더하기 생성물인데 1에너지는 0이었으니까 그냥 생성물의 엔탈피 합을 더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반응물의 엔탈피는 뭐뭐가 있어요? 프로판의 엔탈피, 그 다음에 산소의 엔탈피가 있죠. 그래서 프로판의 엔탈피, 프로판에 해당하는 그 개수, 몰수 1이죠. 1kmol. 그 다음에 산소에 해당하는 킬로몰 5 곱하기 산소의 생성 엔탈피. 그 다음에 요거는 생성물에 해당하는 거는 3 곱하기 우리 CO2에 해당하는 개수에 해당하는 3 곱하기 CO2의 생성 엔탈피. 그 다음에 물에 해당하는 개수 4 곱하기 물의 생성 엔탈피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생성 엔탈피는 기본 원소는 생성 엔탈피가 0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는 0이에요. 이건 0이고 그럼 남는 거는 요 3개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계산 한번 해줍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했던 요건 0이고 요것만 요로 이렇게 넘어오면 우리가 어, 열 에너지는 3 곱하기 CO2의 생성 엔탈피 더하기 4 곱하기 물의 생성 엔탈피 그 다음에 우리 요 액체 상태의 프로판의 생성 엔탈피 앞에서 계산해 놨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A에 해당하는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때, 즉 여기서 액체 상태로 이렇게 존재할 때 이걸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CO2는 여기 있습니다. CO2는 카본 디옥사이드가 가스 상태의 카본 디옥사이드가 여기 있어서 마이너스 39만 3,522가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9만 3,522 더하기 4 곱하기 H2O가 물입니다. 물. 그래서 H2O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퀴드 상태랑 가스 상태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리퀴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 곱하기 마이너스 28만 5,830 빼기
액체 상태에 우리가 프로판의 생성 엔탈피 앞에서 계산해 놨어요. 여기 계산해 놨죠. 앞 페이지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12만 215. 마이너스가 있고 이게 엔탈피가 마이너스라는 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냐? 1kmol의 액체 프로판에 대해서 마이너스 220만 3,671kJ이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만약에 1kg의 프로판 단위로 우리가 환산을 한다면 1kmol이 44.094니까 요거 이 값을 44.094로 나누어 주면 1kg당 액체 프로판의 우리 연소율이 되겠죠. 그래서 44.09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49,976kJ per 킬로그램 액체 프로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1번을 다 푼 거예요. 액체 프로판이 의 연소율인데 이 생성물에 포함되어 있는 물이 액체 상태로 나갈 때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B번을 풀어야 되는데요. B는 액체 상태의 프로판이 연소를 할 때 그 생성물 중에 물이 기체 상태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보면 되는 거죠. 요 식에서 그대로 써주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리퀴드가 아니라 이번에는 기체 상태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스 상태에 우리 H2O에 해당하는 요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요가. 그래서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이 마이너스 39만 3,522 CO2에 해당하는 거 곱하기 3. 그 다음에 물에 해당하는 가스 상태의 물 마이너스 24만 1,826 곱하기 4 빼기 액체 상태의 프로판의 생성 엔탈피 마이너스 12만 215 여기 앞에서 계산해 놨죠. 그거 그대로 요를 계산하면 얼마다?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202만 7,655 kJ per 킬로그램 액체 프로판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킬로그램당의 프로판으로 우리가 환산을 해주면 1kmol이 44.094니까 요거를 요 값을 44.094로 나누면 프로판 1kg당의 그 연소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02만 7,655를 44.094로 나누면 마이너스 45,984 kJ per 킬로그램 액체 프로판 1kg당 마이너스 45,984다. 킬로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값의 차이가 조금 있죠. 대략 한 10% 정도 이게 프로판인 경우에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문제 A는 액체 프로판의 고위 발열량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죠? 생성물 내에 죄송합니다. 생성물에 물이 액체 상태로 나간 거니까 이건 고위 발열량을 계산한 거고요. B는 기체 상태로 나간 거니까 이건 저위 발열량을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고위 발열량은 49,976. 그다음에 저희 발열량은 45,984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발열량이라고 했으니까 앞에서는 이제 연소열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였는데 발열량이라고 하면서 이제 플러스로 다 바꿔줬죠. 지금 이 예제 문제는 우리 앞에서 봤던 연력학 테이블 A.10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력학 제일법칙을 적용해서 우리가 연소열을 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연소열이 어, 주어지는 그 데이터가 테이블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책에서는 그냥 A.10에 해당하는 데이터처럼 생성 엔탈피만 주어지고 그걸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이지만 때로는 책에서 연소열이 그 테이블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옆에 있는 이 테이블입니다. 다른 연력학 책에서 나온 건데요. 제가 그걸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연소열에 대한 데이터가 이렇게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엔탈피 오브 컨버션 그래서 연소열이라는 거죠. 아, 그걸 보시면 아, 프로판이
보시는 것처럼 아, H2O가 리퀴드로 나가는 고위 발열량과 그다음에 H2O가 가스 상태로 나가는 저희 고위 발열량, 여기 저희 발열량입니다. 저희 발열량과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액체 상태로 나가야지 그 값이 크니까 고위 발열량, 가스 상태로 나가면 저희 발열량이죠. 그래서 고위 발열량과 저희 발열량에 해당하는 것이 해당하는 우리 연소율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연소율은 우리가 마이너스가 붙었잖아요, 앞에서. 그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연소율에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바로 저 고위 발열량, 저희 발열량에 해당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점선으로 액체 프로판의 연소 생성물의 아, 연소 생성물이 액체와 기체인 경우를 제가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해 놔서 얘가 연소율을 이렇게 계산해 놨죠. 여기 테이블로 이렇게 다 표현해 놨죠. 이런 게 만약에 없다. 이런 게 없다 그러면은 이런 테이블이 없다라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예제 12.10처럼 직접 계산을 해가지고 생성 엔탈피들을 이용해가지고 계산을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알아야 될 건 단일 화염 온도입니다. 단일 화염 온도는 우리가 영어로 Adiabatic Flame Temperature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우리 그 이런 걸 생각했었죠. 연료랑 그 다음에 산화제가 들어와요. 그리고 이게 프로덕트가 나갑니다. 그래서 연료 그리고 산화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프로덕트가 나가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열이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온 걸 우리가 측정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었죠. 근데 이 단열 화염 온도는 이 열이 바깥으로 나가기 직전에 이 프로덕트가 연소가 돼서 굉장히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야 이제 그 높은 온도에서 바깥으로 열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전달되기 직전에 이 프로덕트가 이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이 컨트롤 볼륨 내에서 최대로 올라가는 온도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일은 하고 있지 않죠. 이런 연소 반응, 이런 컨트롤 볼륨 내에서는 일이 없고, 그렇죠? 일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운동이랑 위치 에너지의 변화도 없어요. 운동 에너지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없죠. 들어오는 질량유량이나 나가는 질량유량이 SSSF니까, 그렇죠? 정상 상태, 정상 유동 상태니까 그냥 흘러나갈 거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차이가 없을 거고, 위치 에너지도 이렇게 수평으로 돌아서 수평으로 나가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 변화도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 운동의 위치 에너지 변화가 없으면서 단열, 바깥으로 열이 전달되기 직전에 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난 반응물의 온도를 구하는 거니까 일단 단열이라고 가정하고 단열에서 일어나는 연소 과정의 생성물의 온도를 우리가 단열 화염 온도라고 얘기합니다. Adiabatic Flame Temperature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요 생성물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 온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외부로 일을 하거나 열전달이 발생하거나 불완전하게 일어나는 연소는 생성물의 온도를 낮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우리가 이런 반응 로에서는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일을 안 하는데 만약에 일을 하는 장치가 만들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얘가 바깥으로 우리가 단열 화염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열 전달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열 전달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온도가 떨어지겠죠. 그 높은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겠죠. 그 온도차 열이 전달된다고 하면 높은 온도의 물질은 굉장히 열 전달에 취약한 거잖아요. 그래서 열 전달이 발생한다고 아니면은 불완전하게 연소가 일어나는. 다시 말해서 스토이키오메트리 그러니까 이론 공연비 조건으로 연소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생성물의 온도를 낮출 생성물의 온도가 낮춰준다. 그러니까 단열 화염 온도가 그런 경우에는 조달하기 힘들다 이런 거죠. 단열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열 전달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생성물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염 온도를 제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단열 화염 온도는 상당히 꽤 높기 때문에 우리가 단열 화염 온도를 우리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공기량으로 화염 온도를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고정된 질량의 연료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동일하죠. 걔가 이제 생성 엔탈피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 이론 공연비랑 만나서 나오는 거는 우리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에너지가 고정된 질량의 연료가 연소하면서 방출되는 열 에너지는 정해져 있는 만큼 우리가 공기의 질량을 추가한다면 우리가 열 용량이 증가해요. 우리가 생성물 중에 공기가 공기의 질량을 증가시켜 놓으면 뭐 반응하지 않은 산소와 반응하지 않은 질소들이 같이 온도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 반응된 열로. 그렇죠? 그래서 같이 온도가 높아져야 되니까 질량이 증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연용량이라는 건 질량 곱하기 비열이잖아요. 얘가 이제 증가한단 말이죠. 이게 증가되니까 자, 우리가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델타 T인데 이 질량이 증가하니까 그 C는 우리가 거의 상수잖아요. 얘가 증가하니까 델타 T는 감소할 수밖에 없죠. 이게 에너지가 고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 질량을 추가하면 온도가 상승하는 온도 변화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일을 할 거냐라는 거는 예를 들면 많은 경우에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가스터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 금속이 이 연소된 공기와 접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속이 견딜 수 있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허용 운전 온도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재료의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온도 이상으로 올리면 재료가 견딜 수가 없죠. 그래서 연소 생성물의 온도를 우리가 정교하게 제어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과잉 공기량을 넣어서 연소의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작업들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가래가 좀 껴서요. 자, 한번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5도씨의 액체 옥탄이 25도씨의 400% 이론 공기와, 그러니까 액체 옥탄과 이론 공기는 무조건 둘 다 25도씨인 것 같네요. 400% 이론 공기와 만나서 정상 유동 과정에서 연소한다. 때 단열 화형 온도를 구하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보면요. 우리가 SSSF, 정상 유동 과정에서의 연소 과정이니까요. SSSF에서의 연소학 방식을 써줍니다. 자, C8H18, 리퀴드에 우리가 옥탄이 만나서 우리가 먼저 요 앞에 이론 공연비에 해당하는 요 개수들을 좀 적어주겠죠. 12.5. 요건 X가 우리 C의 탄소가 8이고 개수가 요게 그 수소의 개수가 18개 있으니까 18개 나누기 4 하면은 우리 4.5잖아요. 4.5에다가 우리 요거 8을 더하면 12.5. 그래서 x 더하기 4분의 y에 해당하는 12.5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이론 공연비에 해당하는 화학 반응식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편하게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2.5에 O2 더하기 3.76N2 이렇게 되고요. 8CO2, 그다음에 9H2O는 여기서 우리 옥탄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산소가 일부분 남아요. 산소가. 그래서 여기
400%니까 300%에 해당하는 3 곱하기 12.5의 O2가 남고요. 그 다음에 질소는 뭐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4 곱하기 12.5 곱하기 3.76에 해당하는 질소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게 37.5고요. 요 앞에 있는 거에. 그다음에 이게 188입니다. 그래서 과잉을 이렇게 공기 과잉을 해가지고 화학 반응을 일으키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연소 화학 반응에 해당하는 문제풀이 과정 1이고요. 문제풀이 과정 2에서는 단일 화염 온도이기 때문에 일과 열 에너지의 출입이 0이어야 되죠. 그래서 그때 생성물의 온도를 계산하는 거니까 먼저 열 에너지 우리 연력학 제일법칙에서 열 에너지도 제로고 일 에너지도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 더하기 그다음에 그 온도에서의 아, 차이, 그 표준에서의 차이, 그리고 요 앞에 이제 개수가 되겠죠. 여기서는 1, 그다음에 여기 12.5, 4, 뭐 이런 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반응물에서 의 거는 여기서 썼으니까 이제 생성물에 해당하는 거가 들어가야겠죠. 생성물에 해당하는 생성 엔탈피 더하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온도가 높아질 거잖아요. 단열이니까 온도가 높아진 게 이 표준 상태로부터 얼마나 더 증가했는지를 따져주는 델타 H를 우리가 계산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된다. 이거 지워버리고 이 두 개가 반응물에 대한 거, 생성물에 대한 거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반응물은 근데 다행히도 죄송합니다. 이 델타 H에 해당하는 것이 0이겠어요. 왜냐? 어, 액체 옥탄도 25도씨이고 그 다음에 이론 공기도 25도씨예요. 다행히. 그래서 모두 25도씨이기 때문에 그냥 생성 엔탈피만 고려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생성 엔탈피 왼쪽에 있는 거 보면 그 반응물에 대한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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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자, 반응물에 대한 그 옥탄의 그 생성 엔탈피 더하기 4 곱하기 12.5에 개수는 그대로 이제 앞에 써주는 거죠. 더하기 그 산소의 생성 엔탈피 그 다음에 3.76 해가지고 질소의 생성 엔탈피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 기본 원소예요. 산소랑 질소는 생성 엔탈피가 기본 원소이기 때문에 이건 0이 돼요. 그래서 이건 지워지고 아, 옥탄, 액체 옥탄에 생성 엔탈피를 넣어주면 되죠. 자, 그러면 액체 옥탄의 생성 엔탈피를 보면 여기 있어요. 옥탄. 그런데 가스 상태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건 액체 상태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액체 상태는 요 밑에 있습니다. 얼마냐? 205, 25만 105. 그래서 아, 반응물의 엔탈피는 마이너스 25만 105 킬로줄 퍼 킬로몰. 아, 옥탄. 액체 옥탄 1kmol당 마이너스 250만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5만 105kJ이 나오겠죠. 이거는 이제 생성물은 온도 조건이 25도씨가 아니에요. 문제는 생성물의 경우에 지금 단열 온도까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응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이 아주 이렇게 쉬웠지만 생성물인 경우에는 25도씨가 아니기 때문에 25도씨로부터의 엔탈피 델타 E가 요게 0이 아니다라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좀 해봐야 됩니다. 뒷페이지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생성물에 대한 엔탈피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앞에서 이제 화학 반응식을 써놓은 것처럼 CO2가 8개 있고요. 그러면 8 곱하기 CO2의 생성 엔탈피 더하기 그 단열 온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의 엔탈피 차, 그 표준 상태와 단일 온도까지 해서의 온도 그 엔탈피 차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부 H2O니까 앞에 9는 그대로 써주고요. H2의 생성 엔탈피, 그 다음에 25도씨와 지금 이 단열 온도 사이에 엔탈피 차, 델타 이렇게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5의 O2,
O2니까 O2의 생성 엔탈피 더하기 표준 조건에서 우리 단열 온도까지의 변화량 엔탈피 더하기 188의 N2인데요. 그 생성 엔탈피 더하기 표준 온도에서 어, 그 단일 온도까지의 엔탈피 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생성 엔탈피는 여기서의 O2랑 질소도 요건 0이죠. 요거는 0이 아니지만 얘는 값을 갖고 있죠. 하지만 이거 생성 엔탈피에 대한 거는 이게 요거는 이제 25도 표준 상태의 값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그냥 0이죠. 그래서 요거 지워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원소에 대한 생성 엔탈피는 0으로 처리하고 그다음에 CO2와 H2O의 생성 엔탈피는 여기 테이블에서 여기 구하면 됩니다. 여기 CO2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CO2에 해당하는 거가 이게 393,522 여기서 393,522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요건 아직 모르겠어요. 요거는 뭔지 몰라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H2O. H2O는 여기서 우리 그 가스 상태로 존재할 거예요. 왜냐면 높은 고온이니까 100도씨 이상에서 존재할 거잖아요. 그 굉장히 높은 화염 온도이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H2O를 리퀴드 상태의 생성 엔탈피가 아니라 가스 상태의 생성 엔탈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 잘못 보시고 여기 액체 상태의 값을 넣어주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4만 1826. 그 다음에 요건 우리 아직 모르고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 37.5에 델타 HO2 우리 아직 모르죠. 그 다음에 188에 델타 HN2 질소가 표준 상태부터 단열 온도까지의 그 차이 이걸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앞에 있는 요 숫자들은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500, 32만 4,610이고요. 뒤에 있는 여기 8 곱하기 CO2의 엔탈피, 그다음에 9 곱하기 H2O의 엔탈피, 37.5 곱하기 O2의 엔탈피, 그 다음에 188 곱하기 N2의 엔탈피 이렇게 써주게 되겠죠. 자, 그럼 각각 이 여기서의 요 델타 H, CO2의 델타 H, 그다음에 H2의 델타 H, O2의 델타 H, N2의 델타 H.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크게는 첫 번째, 일정 비열을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일정 비열을 가정해가지고 우리 504페이지에 있는 테이블 A.5를 보시면 우리가 표준 상태의 질량 기준 비열을 우리가 몰 단위로 환산을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비율로 우리가 생각해서 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또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A.5는 질량 기준의 비율인데 이거를 몰 단위로 또 환산해서 해야 되고 그걸 또 그게 일정하다고 그 연소에 일어나면 온도 변화가 큰데 그 온도 변화가 큰 범위 내에서 그게 그 비열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오차 큽니다. 오차 커요. 자, 반면에 온도에 대한 비열 함수를 이용하는 거 있습니다. 그 테이블 A.6에 보면 그 비열에 대한 함수를 온도로 이렇게 표현해 준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죠. 이상기체로 생각하고 298부터 온도 T까지 요걸 쭉 계산해 주면 되는데 이게 요 식이 또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뭐 시험 문제로 이런 거 내면 적분하다가 다 틀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약간 복잡한 그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게 또 이것도 마뜩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걸까요? 다음 페이지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는 온도별로 표준 상태의 엔탈피와 차이를 계산해 놓은 연력학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테이블 A.9인데요. 그래서 그 온도별로 우리가 각각 그 표준 상태, 다시 말해서 25도씨,
일기압에서의 엔탈피와 특정 온도별로 우리가 그 차이를 미리 테이블로 계산해 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는 최소한 앞에 이제 2번에 해당하는 어, 그런 관계식들을 다 비열이 값이 변하는 값들을 다 이제 계산해서 다 넣어 놓은 거기 때문에 값이 훨씬 더 정확하겠죠. 이런 테이블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3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설명한 이런 세 가지 방법 중 최종 온도를 우리가 문제를 뭐냐면은 지금 몇 도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예, 처음에 그러면 이 연소 온도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맞춰가야 됩니다. 뭘로 맞추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예요. 이 관계식, 연력학 제일법칙에서 이걸 보면 어, 그 반응물의 엔탈피는 생성물의 엔탈피랑 같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 생, 생성물의 엔탈피는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쭉 계산해 놨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몰랐던 건 요 네 가지를 여기 지금 모르는 거죠. 반면에 반응물의 엔탈피는 앞에서 다 계산해 놨어요. 마이너스 25만 105 킬로줄 퍼 킬로몰로 그래서 계산했죠. 여기서 요거 갖고 계산했잖아요. 얘는 뭐였어요? 얘는 다 0이었잖아요. 엔탈피가 기본 원소니까. 그래서 요것만 해당하는 거 25도씨 액체 옥탄에 해당하는 것만 우리가 계산해서 금방 찾아냈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이 값이 얘랑 같아야 돼요. 얘랑 이렇게 같아야 돼요. 이게 같아야 되니까 근데 그 온도가 몇 도인지를 모르고 지금 우리가 온도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 교과서에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각각 개별의 CO2와 H2O와 O2와 N2의 이 델타 H 값은 다 테이블에 있는데 그거가 이제 어떤 온도에서 얘네들을 우리가 집어넣을지는 지금 우리가 찍어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어, 먼저 최종 온도를 미리 예측해서 이 각각의 그 온도에 해당하는 CO2의 델타 H, H2O의 델타 H, O2의 델타 H, N2의 델타 H를 각각 계산해서 합을 구해보고 그 합이 얘랑 같으면 같은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아질 때까지 우리가 이제 이터레이션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적정하게 우리가 해서 다시 또 거기서 수치적인 내사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법, 이걸 우리가 try and error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해보면 먼저 온도에 따라서 HP를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900도씨일 때 테이블에 해당하는 그 테이블에서 값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은 델타 H CO2가 28,030이에요. 그 다음에 H2O는 21,937, O2는 19,020, 19,241, N2는 18,223 이렇게 돼요. 이 값들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가 다 갖다 집어넣으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CO2는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H2는 당연히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O2 그 다음에 여기 N2 이렇게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마이너스 532만 4,610을 넣어서 여기 프로덕트의 생성물의 엔탈피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75만 5,476이에요. 그럼 이 값보다는 훨씬 크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값으로 훨씬 더 크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100켈빈, 1000켈빈으로 100켈빈 더 올려서 한번 계산해 봅니다. 그래서 900켈빈이 아니라 1000켈빈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테이블에서 우리 아까 얘기했죠. 테이블 A.9에서 요거 CO2에 해당하는 거, H2에 해당하는 거, O2에 해당하는 거, N2에 해당하는 거 해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다 다시 넣어보면 62,937이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생각하기에. 이게 마이너스 25만 105니까 그게 요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거잖아요. 900켈빈과 100켈빈 사이에 요 값이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두 개를 갖고 물론 1100켈빈을 넣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훨씬 더 커지는 이런 경향을 알 수 있으니까 결국은 요 사이에 어딘가의 온도가 요거를 만족시키겠다. 그 생성물의 25만 105를 만족시킬 거다라는 거를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900켈빈일 때 여기서 나온 요 값 70, 마이너스 75만 5,476이고 1000켈빈일 때 62,973인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마이너스 25만 105가 나오게 하는 그런 t를 구하는 거죠. 이 t를 구하는 우리 요 온도 사이, 요 두 온도 사이에 요런 비례식이 성립할 때 그것이 요거와 요거의 비례와 같다라는 그런 내사법을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62,973에서 빼기 마이너스 75만 5,476 한 것이 1000 빼기 100이라는 이런 비율을 가질 때 요 두 사이의 비 마이너스 25만 105 빼기 마이너스 75만 5,476 그다음에 그 t 빼기 900에 해당하는 이러한 내사법을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내사법을 사용하면 얼마다 요거를 마이너스 25만 105를 만족시키는 요 온도가 962 켈빈이 된다라는 거죠. 즉 400% 이론 공기의 4배를 넣고 액체 옥탄과 반응을 시키면 그 단열 화염 온도가 962도가 된다. 962 켈빈이 된다라는 거죠. 대략 한 700 켈빈 정도가 되는, 700도씨가 되는 그런 온도를 갖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온도를 이렇게, 만약에 이게, 그, 보시는 것처럼, 400도, 400%가 아니라, 이, 과잉 공기량이 400% 이렇게 많지가 않으면, 단열 화염 온도는 훨씬 더 높은 온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온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 공기를 좀 과잉해서 넣어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 우리 그 단열 화염 온도를 구하는 이런 방법들을 이제 공부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연력학 재산법칙에 대한 건데요. 연력학 재산법칙은 여러분들이 꼭 이제 상식으로 좀 알아야 될 내용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온도가 0 켈빈일 때는 이제 물질의 엔트로피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3법칙이에요. 그래서 절대 온도 0 켈빈에서는 완전한 결정의 엔트로피가 거의 이제 어, 무질서도가 거의 사라진 거죠. 아주 질서 있게 존재하는 거고 그런 경우에 이제 엔트로피가 0이 되는 그런 본질적인 형태를 다루는 법칙이 연력학 제3법칙이다. 다시 말해서 연력학 제3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온도 0켈빈에서 엔트로피가 0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는 거죠. 물론 이 원리를 이제 얘기하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통계학적인 그런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 단지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온도 0켈빈 부근에서 결정 구조는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가장 질서 있는 상태다. 다시 말해서 무질서도가 거의 없다라고 무질서도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절대온도 0켈빈이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최소가 열 에너지가 최소고 무질서도가 가장 낮고 그래서 매우 질서 높은 그런 상태고 그런 경우에 엔트로피를 0으로 우리가 정의하겠다라는 거죠. 물론 절대온도 0켈빈에서 완전한 결정 구조를 가지지 않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체라고 해가지고 솔리드 솔루션이라고 해서 고체들끼리 서로 어, 그 용매와 용질이 구분이 되지 않게 서로 이렇게 고체 상태인데 용액으로 존재하는 그런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스며들어서 통과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또 존재해요. 이런 경우에는 무질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온도 0켈빈에서는 유한한 값의 엔트로피를 이런 고용체에서는 갖겠지만 일반적인 물질에서는 우리가 그냥 엔트로피가 0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럼 사람들이 그러면 찾아냈냐? 실제로 찾아냈죠. 그래서 제3법칙으로 실험적으로 아주 저온에서 화학 반응의 데이터들과 그다음에 절대 온도 0켈빈 부분에서의
연용량을 측정한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켈빈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0켈빈에 아주 무한히 가깝게 도달하면서 실험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결국은 0켈빈으로 도달한다는 것은 거의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물질의 그 밀도가 엄청나게 낮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기계공학의 레벨이 아니라 거의 지금 현대 물리학의 상황인 것이고, 그런 거는, 근데 그냥 우리는 그냥 그런 데이터들을 받아만 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3법칙의 의미는 뭐냐? 절대적인 기준으로 각 물질들의 엔트로피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엔트로피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상태, 온도와 압력에 대해서 절대 온도 0켈빈 사이의 엔트로피 증가를 측정하거나 또는 통계 연력학적인 그런 기법으로 우리가 그 계산을 해서 구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직접 구하라고 측정하라고 그러면 측정 못하죠. 그런 경우는 이제 힘들 거 아닙니까? 통계 연력학적으로 계산하라고 그러면 그것도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연력학 테이블을 이용한다. 그래서 A.9에 보면은 아, 0.1 메가파스칼, 다시 말해서 표준 상태 압력에 대해서 다양한 온도의 절대 엔트로피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상태, 그러니까 우리 압력이 일기압일 때 온도, 여러 온도에 대한 데이터, 절대 엔트로피를 알려주고 있고요. 반면에 A10에서는 표준 상태 25도씨 0.1 메가파스칼. 다시 말해서 이 경우에는 온도까지 결정된 온도마저도 표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물질의 절대 엔트로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상태 T와 온도 T와 압력은 우리가 뭐 25도씨 아니면은 뭐 0.1기압만 있는 거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다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 여러분들이 이미 그 연력학 1에서 이상기체 엔트로피 변화 이런 것을 계산해 봤어요. 그래서 어떤 1에서 2까지의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그 우리 그 요식 자체를 제가 다시 유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상기체의 비열 곱하기 로그 T1분의 T2 여기 1에서부터 2까지 엔탈피입니다. 그래서 온도 T1부터 T2 마이너스 R 바에 로그 P1분의 P2 이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여기 S1을 안다면 이렇게 해서 S2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직접 계산할 수 있냐?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0.1 메가파스칼에서 0.1 메가파스칼 우리가 대기압 상태에서 알고 싶은 온도의 엔트로피 값을 우리가 어, 구하는데 이것을 테이블에서 그 요거를 이제 0.1 메가파스칼의 특정 온도 T에 대한 그 값을 테이블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그 다른 압력 조건, 요 압력 P에 해당하는 온도는 우리가 T는 그 테이블에서 그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때 압력은 우리가 0.1 메가파스칼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갖고 우리가 또 다른 압력 P에 대해서 알고 있냐? 요 식을 갖다 대입해 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테이블에 있는 거를 우리 그 압력 0.1 메가파스칼일 때의 그, 그 엔트로피에다가 그 P일 때의 그 엔트로피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건데 여기다 보면은 요 식대로 해주면 CP0에 로그 T분의 T, 요 T분의 요 T1분의 T2인데 요때 나중에 처음 상태의 온도 T와 나중 상태 온도 T는 같아요. 그래서 T분의 T가 되는데 여기 지금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 1과 2 상태죠. 그래서 T1분의 T2인데 처음 상태의 요 온도 T
죄송합니다. 잠깐만 이거 좀 지우고 합니다. 여기 좀 잘 안 나와서요. 처음 상태의 온도도 T고 나중 상태의 온도도 T예요. 그래서 T분의 T는 그대로 써주고요. 마이너스 알바의 로그. 이 처음 상태의 압력은 뭐예요? 0.1메가파스칼. 그러니까 기본 표준 압력이죠. P0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압력이 P예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T분의 T는 여기서 1이니까 이거 지워지죠. 그래서 우리 압력과 온도와 압력일 때, 온도 압력이 TP일 때 엔트로피는 요거는 우리가 테이블에서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 테이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A.9에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찾을 수 있단 말이죠. 어떤 그 특정 온도에서 이게 우리 0.1메가파스칼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질소나 아니면은 이 질소 이거는 그 분자고 이건 질소 원자죠. 이때 특정 온도에서 우리가 그 엔트로피를 그래서 쭉 이렇게 이렇게 요 값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요 값은 여기서 테이블. 그리고 마이너스 R 바의 로그 P0의 P. 요거는 우리가 0.1 메가파스칼이고 요 P는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그 압력에서의 값이니까 요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단위는 통일시켜 줘야겠죠. 요 P0와 요 P는 단위를 통일시켜서 넣어주면 여기 특정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요 압력에서의 엔트로피를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바라고 쓴 건 우리가 몰 단위의 값이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 압력에서의 엔트로피를 절대 엔트로피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물질이 이렇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가 계산하려고 하는 이 물질이 테이블 A.9에 없다. 그리고 표준 상태에 해당하는 25도씨 0.1메가파스칼의 테이블 A10에만 존재한다.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A9은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여러 온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표준 상태, 즉 25도씨 0.1메가파스칼에 해당하는 이런 엔트로피만 존재하는 A.10에 해당하는 그런 아, 연락각 테이블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첫 단계에서 먼저 온도에 대한 그런 영향을 계산해 본다. 요 식에다가 다시 집어넣는 겁니다. 요 식에서 이렇게 다시 써준 겁니다. 그래서 처음 거 빼기 나중에서 처음 거 나중에서 처음 건데 처음 거는 T0 즉 표준 온도에 대한 거고 우리 이제 온도부터 이제 맞춰주는 겁니다. 온도 값을 계산해주고 그다음에 근데 그게 이제 0.1기압의 0.1 메가파스칼을 똑같이 써주는 거죠. 그다음에 CP0의 로그 T1분의 T2, T1분의 T2인데 T1이 T0고요. 그다음에 T2가 T죠. 이렇게 써주고 마이너스 R 바의 로그 P1분의 P2인데 요것은 나중 거의 압력과 처음 거의 압력이죠. 그래서 나중과 처음의 압력이 다 P0야. 둘 다 0.1 메가파스칼이죠. 즉, 이 경우에는 온도의 변화만 먼저 계산해 준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0이 되죠. 왜냐하면 둘 다 0.1메가파스칼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요거 ST0가 ST0의 제로에 해당하는, 즉, 온도 T에서의 그 엔탈피를 T0에서 엔탈피, 즉 25도씨의 엔탈피로 우리가 계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요 값은 어디서? 테이블 A.10에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CP의 로그, 여기 두 개, 플러스가, 더하기가 두 개 들어갔습니다. 이거 지워버려야 되고요, 하나. 그래서 요거는 T0분의 T는, 우리가 요거는 25도씨고요. 이거 이제 절대 온도로 바꿔야겠죠? 절대 온도로 바꾸고 요 온도도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온도를 넣어주면 또 ST0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요 먼저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요 온도에 대한 값을 구해놨으니까 이 압력이 반드시 0.1메가파스칼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다시 또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압력
해당한 것까지 계산해서 그래서 넣어주시면 절대 엔트로피를 여러분들이 계산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들 원리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요 관계식은 우리가 뭐 이미 다 배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식만 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어, 하셔서 집어넣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제12장의 마지막 그 화학 반응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연소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연소율을 한다면 우리가 그 발열량이라는 그런 개념을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열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연소율은 이제 마이너스 값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연력학 제일법칙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되어 있지만 발열량을 우리가 이제 측정하는 바깥으로 나오는 양을 측정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거기다가 연소에다가 마이너스를 더해서 이제 플러스로 이제 생각해줬죠. 그래서 이제 그 발열량에는 고위 발열량이랑 저위 발열량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물이 액체로 나오냐 아니면 기체로 나오냐에 따라서 액체로 완전히 다 떨어져서 나오면은 더 많은 열 에너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고위 발열량이라고 하고 기체로 나오면 우리가 저위 발열량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단열 화염 온도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을 바깥으로 내보내기 전에 SSSF 반응기에서 열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보내기 전에 실제로 그 반응물이 얼마까지 온도가 올라갈 것이냐라는 거죠.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검사 최적을 우리가 단열로 생각해서 열 전달이 없고 이르도 없고 운동 에너지랑 유체 에너지의 변화도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나오는 그런 그 값을 우리가 단열 화염 온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역학 제3법칙에서 우리가 어, 절대 엔트로피를 계산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기가 조금 내용이 많았는데요. 여러분들 공부 좀 열심히 더 하셔서 어, 필요로 하는 내용들 다시 한번 잘 공부해 보시고요. 모르는 부분 있으면 나중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